특이한 관찰력과 스마트한 브레인, 국내 최초 수의사이자 반려견 행동교정 트레이너. 그래서 우리는 그를 이렇게 부른다. 수레이너 설채현. 동거견과 이별 후 달라진 다롱이를 위해 그가 지금 달려갑니다. 우리 주인공 다롱이. 네, 다롱이. 네. 야, 근데 이게 진짜 처음이네. 제가 들어왔을 때 뭔가 저를 공격하려고 한다거나 네. 아니면은 뭔가 짖는다거나 아니면 너무 좋아서 막 뭔가 안아달라고 한다거나 막 이 셋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저희가 얘기하는 게 싫어요. 시끄럽고 귀찮아. 아예 들어가 버렸어. 지금 아프간 하운드잖아요. 네. 그래서 하운드라는 이 뜻 자체가 사냥개예요. 그래서 이 사냥감을 쫓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아프간 하운드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수렵용으로 길러졌던 견종으로 단거리 달리기 선수 같은 빠른 스피드와 넘치는 에너지가 특징인데요. 하지만 다롱이는 늘 축 처진 모습이었죠. 좀 걱정이 많이 돼요.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될 것도 많을 것 같고요. 그래서 다른 증상들 한번 영상으로 확인을 해보고 네. 정확한 원인과 솔루션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롱이를 떠나보낸 후 상실감 때문인지 달라진 다롱이. 그중에서도 무엇보다 잘 먹지 않아 걱정이 컸는데요. 완전 회피네 그냥. 이게 그 전에는 진짜 잘 먹었던 거예요? 그렇죠. 주면은 먹고 와가지고 꼬리치고 기다리고. 무지개 다리를 건넌 지 얼마나 된 거죠? 아롱이가? 19년 12월 1일 날 떠났으니까 지금. 1년 반 정도 됐네요. 네. 1년 반 정도. 그때부터 계속 저런다. 가장 좋아하는 간식을 섞어주면 간식만 그나마 입에 댈 뿐 사료는 그대로였습니다. 이렇게 섞어주면은 이제 꺼내 먹다가 이제 사료가 이제 붙을 거 아니에요. 혀에 그러면은 그때 조금이라도 먹으라고 사료를. 간식을 섞어주셨구나. 네. 분명히 간식만 다 골라 먹을 거고요. 그죠? 네, 간식만 골라 먹은 거예요 지금. 그러면 다른 건 어떤 거 해보셨어요? 사료를 여러 개를 또 바꿔 사료 바꿔. 또 뜯어서 주면은 가끔 또 먹을 때도 있어요. 며칠 안 가죠? 네, 맞아. 못 먹어요. 사료도 여러 번 바꿔보고 온갖 노력을 다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는데요. 이거 네 사료. 여기 이거. 와 이거 하자. 다롱이의 관심을 끌기 위해 먹이 급여 장난감을 사용해보기도 했죠. 다롱아. 쳐다라도 봐주라. 야, 19살 장군이가 저렇게 잘 가지고 노는데. 밥 먹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옆에 다른 강아지 두는 거예요. 다른 강아지 두면 경쟁심에 먹어요. 장군이가 저렇게 옆에 먹으면 조금이라도 좀 관심을 보일 만도 한데 그럴 에너지도 없어 보여. 근데 신기한 건 근데 지금 몸매는 되게 좋아요. 어떻게 된 거예요? 저렇게 밥을 안 먹는데 저 정상적인 몸매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? 계속 이제 그 친구 집 데리고 댕기고. 아롱이가 떠난 지 한 달이 됐을 쯤 잘 먹지도 못한 다롱이에게 기적처럼 은인이 나타났다고 합니다. 그 주인공은 바로 무지개 다리를 건넌 다롱이의 단짝 아롱이를 쏙 빼닮은 블랑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다롱이 왔다. 다롱이 왔어. 블랑카는 아롱이가 떠난 뒤 다롱이가 유일하게 마음을 연 친구라는데요. 어머나 지금까지와는 180도 다른 모습이네요. 다롱이하고 블랑카가 별 만난 계기가 혹시 기억나세요? 기억나요. 그때가 이제 다롱이네한테서 연락이 왔었어요. 그래서 아프간 하운드가 여기 있다는데 한번 보고 싶다고. 그래서 한번 오시라고 해서 좋아할까 했는데 둘이 굉장히 잘 지내더라고요. 처음 만났을 때부터. 그 이후로 쭉 계속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어요. 단짝 아롱이를 대신할 동종견으로 다롱이에게 친구를 만들어주려고 했지만 참 쉽지 않았다는데요. 단 블랑카를 만났을 땐 여느 때와는 다른 반응이었다네요. 밥 좀 주세요.
죄송해요. 예? 밥이요? 블랑카 보호자님은 익숙하다는 듯 다롱이의 밥을 챙기는데요. 그때 밥을 기다렸다는 듯이 반응을 하는 다롱이. 아니 이게 웬일이죠? 먹을 거 기다리나 봐. 다롱이 왔어? 밥 먹자. 배고팠지? 가자. 가보자. 다롱이도 밥 먹자. 다롱이 이거 먹어. 블랑 일로 와. 아니 다롱아, 이게 대체 무슨 일이죠? 아니 살에 무슨 꿀이라도 발랐나요? 이야 너무 잘 먹는데요. 다롱이가 여기 사는 밥은 뭔데요? 그니까요. 얼마나 배고팠어? 전혀 볼 수 없는 모습이에요. 다롱이가 사료를 먹었다고 했을 때 네. 어땠어요? 웬일이나 했죠. 그래서 신랑한테 진짜 웬일이냐. 그래서 그쪽에 원장님한테 동영상 좀 찍어달라고 먹긴 먹냐고. 그랬더니 잘 먹는데요?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참. 내가 사준 사료 똑같이 쓰고 있잖아요. 우리랑 같이 해서. 그대로 먹이는 거예요. 사료에 다른 거 먹은 거 있어요? 아니요, 없어요. 항상 주던 대로 주는 거고요. 이제 다롱이 내에서 다롱이 주려고 샀던 사료인데 안 먹는다고 그래서 블랑카 먹이려고 가져온 거거든요. 야 같은 사료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? 집에서는 먹는 둥 마는 둥 무관심하더니 이거 보십시오. 그릇을 싹 비웠습니다. 혹시 매일 가시는 거예요? 저쪽에 하루 쉬는 날 휴일 빼고는 일주일에 6번은 계속 가는. 얘 밥 먹이기 위해서. 그렇죠. 저기 어딘데요? 이 동네예요? 아니요, 서울 신림동. 인천에서 신림동까지 네. 다롱이 그래도 한 끼라도 먹이려고. 그러면 그 친구를 만나기까지가 아롱이 무지개다리 건너고 나서 한 얼마나 걸린 거예요? 한 달 됐어. 한 달 정도? 네, 한 달. 그때가 약간의 또 하나의 힌트가 되겠는데. 우리 반려견들도 정말 의지하던 동거견이 떠나면 힘들어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. 어떻게 보면 보호자보다 의지하던 대상이었을 수도 있어요. 네, 맞아. 그 대상이 사라져버린 거거든요. 그러면 이렇게 환경이 변화하면서 다롱이 같은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식욕도 떨어지고 약간 우울증과 비슷한 유사 증상들을 보였을 거예요. 근데 그때가 약간의 우리가 대처할 때 조금 잘못한 게 있어요. 대체 그게 뭐죠? 안 먹으니까 또 안쓰럽고 하면서 어느 정도는 미식견으로 만들었던 계기가 됐을 수 있어요. 먹이려고 엄청.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냥 간식 같은 걸로 대충 우선 배를 채우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잘 먹던 사료도 안 먹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첫 번째로 저는 그게 진짜. 조금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밥 먹기 교육을 할 때 우리가 조건화라는 걸 시켜요. 너가 지금 조금 하기 싫은 걸 하면 너가 하고 싶은 걸 해줄게. 근데 지금 저기가 그게 저절로 된 것 같아요. 블랑카네에서는 우선은 즐겁게 놀아야 되고 에너지도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 자기도 알고 이걸 먹고 나면 재밌게 노니까 배운 거예요. 이거 먹어야지 재밌게 놀 수 있다. 갑시다. 가자. 아이고 신나. 이게 끝이 아닙니다. 블랑카와 있으면 180도 다른 모습을 또 볼 수 있다는데요. 혼자 산책할 땐 무기력의 끝판왕이었던 다롱이. 하지만 블랑카와 함께라면 검은 긴 털을 찰랑이며 신나게 달리는 다롱이. 몇 걸음 걷다 주저앉아버린 때와는 너무도 다른 모습인데요. 이렇게 잘 놀 줄 아는 녀석이었는데 왠지 모르게 짠합니다. 다롱이도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? 그래도 블랑카가 위로가 되어주고 있어 참 다행인데요.
그나저나 다른 개들한테는 관심도 없던 녀석이 유독 블랑카에게만은 마음을 열고 활기를 띠는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. 제가 봤던 다롱이가 아니네요. 너무 신기해서 다른 아이 같아요. 근데 왜 블랑카랑 놀면 다른 아이가 될까? 그러니까요. 그 점이 궁금해요, 설쌤. 제 눈에는 블랑카랑 아롱이가 비슷해 보여. 외모나. 근데 아마 다롱이한테는 결정적으로 냄새가 비슷한 게 있을 것 같아요. 아, 불랑이랑? 네, 냄새가. 분명히. 원래 강아지들도 호불호가 다 있어요. 애들끼리 다 마음에 맞고 성격이 맞는. 그건 얘네들이 정하는 거죠, 사실. 네. 단짝 아롱이와 이별한 후 밥도 잘 먹지 않고 무기력하게만 했던 다롱이. 다른 개들이 다가와도 피하기만 하고 영 기력을 찾지 못했는데요. 하지만 블랑카는 달랐죠. 그 이유가 죽은 아롱이를 블랑카에게서 느꼈을지 모른다니. 아롱이에 대한 다롱이의 그리운 마음이 생각보다 컸던 모양입니다. 그리고 어제 우리가 정확한 다롱이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이 혈액 검사를 했잖아요. 그 결과가 나왔어요. 네? 아니 혈액 검사를 왜요? 아, 네, 안녕하세요. 갑자기 무기력해진 이유가 혹시 건강 이상은 아닌지 검사를 해본 건데요. 최근에 혈액 검사 해보신 적 있으세요? 6개월 전에 한 번. 6개월 전에? 네. 그때 일반 혈액 검사 했었던 거고. 네. 네, 뭐 별 문제는 없었다고 네. 하죠? 네. 오늘은 뭐 일반 혈액 검사에 제가 조금 뭐 좀 의심되는 것도 추가를 해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한번 해볼게요. 네. 괜찮아. 기본 혈액 검사는 물론 호르몬 검사까지 다롱이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 보는데요. 별 이상이 없어야 할 텐데 걱정이 앞섭니다. 좋게 나왔으면 좋겠어요. 걱정 안 되게. 네, 제가 모르는 그게 있을 것 같아서. 어제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가정 처음으로 이런 모습 때문이에요. 그리고 자꾸 많이 움직이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모습, 그리고 식욕이 떨어지는 모습. 전체적으로 아주 건강해요. 그런데 조금 하나 제가 의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 TSH라는 게 있죠. 이게 높아요. 이거는 갑상선 호르몬을 나오게 해주는 호르몬이에요. 갑상선 자극 호르몬인데 이게 높다라고 하는 거는 초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일 가능성이 높아요. 1년이 지났는데 초기야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 초기라는 게 무조건 시간에 따라서 점점 증가하는 게 아니라 아직은 미약한 아니면 더 심각해질 수도 있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일 수 있다. 이렇게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는 한 번 더 검사를 해보는 거를 추천드려요. 한 달 뒤에. 한 달 뒤에도 얘가 높게 나온다? 그러면 그때부터는 원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치료를 해야 돼요. 평생 고질병이 되는 건가요? 평생 고질병이기는 해요. 근데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그 다른 어떤 질병보다 약만 잘 먹으면 다른 장기에 전혀 영향 없이 그리고 활력 있게 또 걱정되시죠? 질병 얘기하니까 지금 아직 확진도 아니에요. 그래서 제가 지금 봤더니 정리를 해드리자면 아롱이가 처음에 떠났을 때 우리 보호자님들 뿐만 아니라 다롱이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. 실제로 스트레스는 갑상선 기능을 떨어뜨려요. 그러니까 아마 그때 그것과 연관돼서 갑상선 기능이 마음도 안 좋은데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을 거예요.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서. 아롱이가 떠났을 당시 받은 스트레스가 다롱이의 건강을 해쳤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.
그거 저 여쭤보고 싶은 거 있어요. 두 분은 어떠세요? 아롱이 가고 나서. 좀 그때 안락사 선택에 대해서 좀 한 죄책감 때문에 왜? 그 정도 되면 사실 그게 아이들을 위해서 편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이제 얘네가 말을 못하니까 음. 제 결정 때문에 그 아이가 그렇게 순식간에 그렇게 돼버린다는 자체가 너무 그때는 좀 충격이었거든요. 저는. 근데 우선 너무 아팠을 거예요. 결국에 그걸 안 해주면 얘는 질식사해요. 그러면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. 저라도 똑같은 선택할 거예요. 저라도. 그래서 그런 데는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.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만약에 보호자님이 아직 아롱이에 대한 생각으로 가끔씩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거 다롱이 다 느낍니다. 사실 어머님도 허무하게 떠나보낸 아롱이를 많이 그리워하셨는데요. 아롱아, 다롱이가 또 그냥 더 기운이 없어지는 것 같아. 밥을 좀 먹어야 되는데 다롱이 좀 지켜줘. 아롱이와 동시에 다롱이에게 중요한 존재인 보호자. 그런 보호자의 슬픔은 다롱이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겁니다.